네, 잘 쉬었습니까? 네, 그 9주차 2강, 금요일 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. 분리 말 그대로 제품, 시스템, 서비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통제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의 분리이고요. 기능적으로,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걸 기능적 분리, 아예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분리와 그리고 특성 보존적인 분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또한 기존 요소를 이제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이를 재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분리에 대한 방법인데요. 이 대표적인 게 커터 칼이 있겠죠. 커터 칼. 그죠? 이 커터칼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일본의 작은 인쇄소에서 이 종이 재단사로 일하던 일본의 이제 오카타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커터칼을 발견했는데 이 인쇄소에서는 이 칼과 면도날들을 이용해서 이 종이를 계속 잘랐다고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사용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어때요? 계속 암만 뭐 종이지만 칼보다 무른 종이지만 계속 칼을 사용하면 칼이 무뎌지죠. 무뎌지고 또 다시 이 무뎌진 부분을 부러뜨린 후에 다시 이 새날을 사용하는 뭐 이런 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겠지만 이 단단하고 뭐 날카로운 칼날을 부러뜨리기 힘들 뿐 아니라 이 부러뜨리다가 종종 손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아니면 이제 뭐 갈아서 다시 써야 되는데 가는데 이제 시간도 걸리고 뭐 잘못 갈면 옷 갈려서 또 먼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무렵에 이 다른 인쇄소에서 일하던 동생이 찾아와서 같은 어려움을 해서 뭐 이렇게 토로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. 이게 이제 인쇄소라든지 이 칼이 무뎌지는 거를 다시 이 날카롭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오카타 요시오가 그 미군한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주 과거이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6.25 사변 이후 이처럼 거기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미군의 어떤 지배를 받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미군의 왔던 그 초콜릿이 보면 초콜릿이 이렇게 조각 나 있잖아요. 뭐, 뭐 특정 상품은 그렇지만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납작한 초콜릿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쪼개서 이거 이렇게 떼서 입에 넣어서 먹잖아요. 그래서 자꾸 이 네모난 칼로 뭐 이렇게 초콜릿을 나눠 쉽게 먹는 것처럼 이 칼도 이렇게 잘라서 쓸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하던 중에 뭐 실수로 이 사람이 컵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 이 컵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깨지는데, 깨진 이 유리컵이 깨지면 어때요? 이 깨진 면이 되게 날카롭죠. 손을 베기 쉽잖아요. 그래서 이 유리컵을 주워서 이 잘린 면에 날카로운 면을 보고, 엄청나게 이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골똘히 생각을 했겠죠. 생각을 하다 보니까, 뭐 이렇게 유레카처럼 환상을 지르고, 구두 장인들의 이 고무를 자를 때 이 유리를 잘라서 쓰는 것처럼, 예, 칼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오카타는 이 부러뜨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칼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고 끊어지는 날의 크기, 뭐 선의 각도, 뭐 홈의 깊이, 이 너무 깊으면 또 쉽게 부러지니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정한 후에 칼의 형태를 이 접이식 대신 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바꾸어서 칼날을 부러뜨리는 길이만큼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커터칼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처럼 커터칼처럼 이게 바로 뭐 커터칼 잘 아시죠? 이렇게 쭉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홈을 내놨잖아요. 이렇게 내놨고 커터칼이고 이 뒤에 있는 꼬다리를 빼서 요걸 잘라서 쓰면 새로 또 요만큼 잘랐으면 요만큼이 또 날카롭게 새로 쓰는 것처럼 계속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. 이것처럼 분리에 대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. 또 하나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물리적 분리와 그리고 기능적 분리, 그리고 재조합을 위한 분리, 그리고 특성 보존을 위한 분리 이렇게 네 가지 분리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제품을 쪼개거나 혹은 구성 하나를 떼어내어서 착탈, 조립, 간편, 휴대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바로 물질적 분리라고 하고요. 또 어떤 요소 하나를 선택해서 그 요소의 위치나 작동 시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그 요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게 바로 기능적 분리입니다.
뭐 컴프레셔를 분리한 싱크 대형 냉장고, 뭐 지혜, 뭐 핫포인트, 뭐 레프리제레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기능적 분리가 되겠죠. 또 뭐가 있을까요? 에어컨 한 대 보통 실외기라고 해서 실외에서 이 에어컨 프레임 가스를 바깥에 내서 쿨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으로 들이는 게 이제 요 실외기와 그리고 이 에어컨인 본체인데 이걸 이제 구리 동선을 연결하잖아요. 근데 이 집에 보통 보면 방이 여러 대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? 예, 같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것 또한 분리. 그러니까 방방마다 이렇게 문을 열어도 다 시원하지 않으니까 방방마다 이렇게 하는 것들. 예, 이것도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재조합을 위한 분리. 뭐 분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조합을 목적으로 하는 분리의 개념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뭐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게끔 모듈을 설계하는 뭐 이게 그 구글의 에라 스마트폰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뭐 삼성 갤럭시나 이런 쪽에 보면 아예 브랜드가 뭐 S9이든 S20이든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사서 뭐 옵션이 작은 뭐 더 많은 거가 있고 뭐 노트가 있고 이런 걸 아예 사쓰는데 요 구글에 있는 에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기능이나 필요한 모듈들 또 카메라가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카메라를 좀 더 고급형으로 놓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모듈 형태로 이렇게 부치해 두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조립해서 쓰는 조립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처럼 이렇게 모듈 설계에 할 수 있는 또 유사한 것들이 많겠죠. 이렇게 재조합을 하는 분리들이 주위에서 잘 찾아보십시오. 분명히 많습니다. 제 머릿속에 많은 이 사례도 있고 뭐 각각 분야마다 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학과가 틀리시잖아요. 그래서 본인 학과에 맞는 또 그런 아이템 이런 걸 이용한 제품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. 그리고 특성 보존의 분리가 있는데 제품 서비스를 보다 작은 부피로 분할하고 뭐 이때 각각의 분리 조각을 원래 특성대로 그대로 간직해서 뭐 큰 부피로 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새로운 효용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바로 특성 보존의 분리입니다. 그러면 이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제가 뭐 이론만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찾으라고 해봤더니 너무들 못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은 제가 알려드려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또그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제품을 쪼개거나 혹은 구성요소 하나를 떼어내서 이 착탈, 조립, 간편, 휴대 등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이 물리적 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리적 분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테팔 프라이팬이 있죠. 테팔 프라이팬. 테팔 프라이팬은 뭘 분리했나요? 뭘 분리했을까요? 이 손잡이를 분리했습니다.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정주부들이나 또 요즘 뭐 다들 가정에 대해서 남자들도 요즘 가정일을 많이 하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된 사안 중에 또 하나가 그거잖아요. 아, 남자도 요리 잘하더라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처럼 요 탭발 프라이팬은 이 손잡이를 분리를 했어요. 혹시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버튼이 있고요. 요 버튼을 누르면 요 앞에 있는 요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살짝 벌어져요. 그럼 여기다 껴서 다시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딱 물어요. 꽉. 그래서 요거가 이 손잡이로서의 절대 이 안정감 있게 얘를 잡고요.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쓸 수 있겠죠. 기존의 프라이팬 어땠나요? 아, 여기 달려 있었잖아요. 그러면 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적재를 못 하죠. 그러니까 작은 냄비를 이렇게 계속 넣어서 이렇게 적재를 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이 보관이 되게 용이하게 되고 이 손잡이 하나로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라이팬에 대한 뭐 사이즈별로 또 이게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이 냄비 같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. 냄비처럼 생긴 거. 거기도 이렇게 쓸 수 이렇게 꽂아 쓸 수 있습니다. 그것처럼 이 테팔 프라이팬은 요 손잡이를 떼어내어서 착탈, 조립,
간편, 휴대 등에 대한 편의성, 또 보관 이런 거에 대한 편의성을 아주 높인 그런 제품이 되겠죠. 이해되셨나요? 예. 이게 이제 착탈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, 또 하나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? 보통 뭐 남자분들 또 이 뭐 저 또한 그렇지만 이 남자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부심, 근자감,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? 보통 왜 그 야밤에 또 이 TV를 보다 보면 채널을 이렇게 워낙 요즘도 채널이 많잖아요. 뭐 종편도 있고 이런 채널이 많은데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멈추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쇼핑 채널에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그 어떤 채널일까요? 바로 이 공구입니다. 공구. 이 공구를 파는 채널에서 한참 머물러 있거든, 저 또한. 그래서 이 공구를 보면 이게 있으면 다 뭐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, 그죠? 그래서 공구,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. 남자들이 이 온라인 쇼핑 채널, 뭐 아니면 이 이걸 볼 때 항상 멈추는. 또 이게 어때요? 사놓으면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살 때는 꼭 이거 있으면 뭐 다 만들 것처럼, 뭐 가구며 뭐 모든 물건을 다 고칠 것처럼.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즐겨봤던 영화 프로그램이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고 맥가이버가 있었거든요. 맥가이버 칼처럼 남자 그분들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이런 그 공구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뭘 분리했죠? 예, 맞습니다. 요 앞에 있는 요 툴팁, 이게 보통 뭐 십자 드라이버,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, 그리고 뭐 육각 이런 드라이버도 있고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툴들이 뒤에 이렇게 있고, 요걸 빼서 앞에다 꽂으면,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십자든 일자든, 뭐 십자도 큰 십자가 있고, 뭐 작은 십자가 있고, 일자도 작은 일자가 있고, 큰 일자가 있고,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 하나하나를 하려면 이 도구 하나하나를 다 사야 되잖아요. 그럼 부피도 많아지고, 그죠? 예. 그리고 잃어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다 일체형으로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요걸 여기다 앞에다 딱 꽂아서 쓸 수 있는 예, 이, 예, 이 멀티빗 스크류드라이버라고 하는 요게 아마 집집마다 뭐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. 전 한 두세 개 있는데 그렇습니다. 이것 또한 착탈, 조립, 간편, 휴대 등에 대한 아주 사용 편리성을 높인 그런 제품이 되겠죠. 이런 제품들, 이런 유사한 사례들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착탈에 대한 또 떼어내어서 사용 편리성, 보관, 그죠?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모든 게 이제 여러 개를 공구 박스를 다 안 가지고 다니고 요거 하나만 딱 있어도 여러 개를 다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또 이 유사한 사례도 있겠죠.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분리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이게 이 퀄키에서 디자인한 스테이플러인데요. 호치캐츠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무슨 발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쨌든 이 스테이플러 정식적 발음 스테이플러인데 요거는 뭘 분리했을까요? 네. 이 보통 스테이플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밑에 밑판이 이렇게 아이고 그리다 보니까 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 실력이 원래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뭐잘 그리진 않지만 좋아는 하는데 그림을 그래서 보는 걸 또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그리진 잘 못하고 이렇게 스테이플러가 이렇게 있잖아요. 보통 뒤에 붙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물론 뭐 이 심을 갈아 끼울 때는 확 이렇게 제껴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이에 종이를 이렇게 끼우고 여기에 이제 딱 해서 이 종이에 풀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암만 때로는 뭐 주로 그 종이 끝단에 종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넘겨보기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간혹 왜 이 종이 보통 뭐 A4 용지 정도는 괜찮겠지만 A3 정도의 교구를 만들거나 그죠? 여러 장을 합쳐서 동시에 이렇게 가위질을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스테이플러를 박으려고 하거나 하면 또는 벽에 대자보를 붙일 때 그죠? 물론
벽에 보통 나무로 되어 있는 벽에 대자보를 붙일 때 뭐 양면 테이프나 또 바깥에 이렇게 테이프 붙이기도 하지만 이 스테이플러를 찍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물론 이거를 제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찍으면 되기도 하죠. 하지만 아예 밑판과 스테이플러의 밑판과 윗판을 분리해 놓으면 이렇게 정중간에 만약에 스테이플러를 찍으려고 하면 어때요? 쉽게 찍겠죠. 밑에다 이렇게 갖다 맞춰대서. 예. 그리고 이 대자보에서도 이것만 들고 가서 여기 탁탁 찍으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. 그래서 이 분리,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런 스테이플러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분리만 해본 거예요. 그런데 훨씬 더 유용한, 뭐 훨씬 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쿼키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플러도 있습니다. 네. 이것이 지금 현재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잠시 쉬었다가 또 분리 더 한번 사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.